대학 학사제도 개선 방안은 학과 간, 대학 간 칸막이를 넘어 소통, 연계, 공유를 통해 대학 학문 공동체가 어떤 인재를 키울 것인지, 무엇을 가르칠 것인지에 대해 고민하고 스스로 혁신할 수 있는 여건을 마련한다는 점에서 큰 의미가 있습니다. 이르면 내년부터 대학의 융합전공 개설과 선택이 자유로워집니다. 정부가 지난주 대학 경쟁력 향상을 위한 학사제도 개선 방안 등을 발표했는데요. 자세한 내용 알아봅니다. 교육부 대학학사제도과 김형기 서기관과 함께 알아봅니다. 어서 오세요. 안녕하세요. 네, 서기관님, 지금 이번에 마련된 내용들 보면 앞으로 대학들 변화 굉장히 많아질 거라는 생각이 좀 들거든요. 네. 우선 보면 유연학기제가 도입이 되고요. 그리고 또 하나 프랜차이즈 방식의 해외 진출도 허용된다고 하는데 네. 참 생소한 얘기입니다. 네. 어떤 내용들인지 먼저 이 취지가 어디에 있는지 좀 궁금한데요. 지금 우리 사회가 4차 산업혁명 시대를 맞이하고 네. 그 속으로 진입을 하고 있는데요. 예. 지금 현재 대학은 3차 산업혁명에 적합한 구조로서 학과나 그 대학관 네. 그 자유롭게 움직이거나 아니면 예. 경계를 넘나들면서 연계 소통할 수 있는 제도적인 제약이 일부 있었습니다. 그렇군요. 그런 부분들을 저희가 법령을 조금 풀어서 네. 해결할 수 있는 방안을 모색하기 위한 취지에서 이번 방안을 마련하게 되었습니다. 그렇군요. 네. 자율성을 제공하면서 오히려 경쟁력 있는 교육 환경을 만들겠다, 이런 뜻으로 이해가 되는데요. 좀 하나하나 내용 살펴봐야겠습니다. 우선 가장 눈에 띄는 게 학사제도가 유연해진다라는 부분인데 좀 광범위한 설명 같긴 하거든요. 구체적으로 어떤 내용인지 궁금합니다. 그러니까 그 유연학기제를 저희가 그 자막에서 보시는 것과 같이 네. 지금 현재는 1학기와 2학기 그리고 중간에 그 여름방학에 계절학기 같은 경우가 예. 대부분 운영이 되고 있습니다. 그렇죠. 그러니까 이런 그 제한적 내지는 네. 그 경직적으로 운영을 하다 보니까 예. 뭐 실험 실습이라든가 일학습을 같이 한다든가 이런 어려움이 좀 많이 있다는 얘기들이 있었어요. 그런데 그렇죠. 법령으로는 그러니까 4학기 이상 운영하기 좀 힘든 측면도 있었고요. 네. 그런 부분들을 그러니까 법령이 아니라 네. 대학이 자율적으로 학칙으로 정하는 범위 내에서 네. 할 수 있도록 표에서 보시는 바와 같이 1, 2, 3, 4, 5학기라든지 5학기까지. 경우에 따라서 모듈제로 예. 8개 모듈을 8개 학기를 한다든지 이런 예. 부분들에 있어서 대학의 자율성을 좀 더 많이 부여하는 내용입니다. 그렇군요. 어떻게 보면 학생 입장에서는 그렇습니다. 이제 전공 과목을 계절학기를 통해서 듣고 싶은데 계절학기에 개설이 안 되면 네. 그 계절학기 다른 과목을 듣고 또 시간을 네. 버려야 되는 네. 비합리적인 부분도 있었는데 기존 같은 경우는 예. 1, 2학기를 중심으로는 전공 교과가 많이 설치가 되고요. 예. 계절학기 같은 경우는 교양이나 어학 수업들이 있고 일부 전공 과목들이 개설이 됐으나 뭐 시간 강사 분이라든가 그러니까 전임 교원들이 조금 강의를 좀 덜 개설하는 경우도 있었는데요. 예. 그러니까 저희가 좀 자율적으로 가져가면서 학칙에 따라서 예컨대 뭐 4학기든 5학기든 예. 이 중에서 뭐 교수님 같은 경우는 4번 중에서 3번 이상 강의를 예. 전공 과목을 개설하게 한다든가 예. 하게 되면 학생도 훨씬 더 다양화되면서도 예. 전공 선택을 여러 학기에 걸쳐서 그렇죠. 할 수 있는 맞습니다. 그러니까 큰 비용 들여서 학교 다니면서 전공하고 있는데 굳이 시간을 늦추거나 뭐 손해볼 이유가 없어졌다는 얘기입니다. 좀 굉장히 자율성이 확대된 부분으로 이해할 수 있겠는데요. 지금 이 가운데 보면 또 집중이수제라는 부분이 있습니다. 집중이수제, 이게 뭔가 좀 이렇게 집약해서 한다는 느낌은 오는데 좀 더 구체적인 설명 필요합니다. 네, 저희가 그 1학점당 15시간 정도를 수업을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네. 근데 현재 규정으로는 그 1년에 30주를 수업하도록 되어 있는데요. 예. 이 부분이 그 30주 내내 수업을 해야 되는지 네. 여부가 좀 불분명한 부분이 좀 있었습니다. 예. 그러면서 다른 한편에서는 그러니까 실험 실습 과목 같은 경우는 한 과목을 집중해서 수업을 끝내고 네. 그 다음 단계 학습을 하는 게 훨씬 효율적인 분야들도 있고 예. 그러니까 1학점당 15시간을 지키면 그러니까 4주든 8주든 그 수업 기간에 대해서는 네. 저희가 교육부는 관여하지 않고 학교가 자유롭게 네. 운영할 수 있게 한다 이런 취지입니다. 그렇군요. 이렇게 되면 교수님들 같은 경우도 집중적으로 그 수업을 하시고 네. 연구활동 하실 수가 있고 학생도 집중 수업을 그렇죠. 들은 다음에 다음 단계 심화학습도 가능한 예.
것으로 기대됩니다. 그러니까 네. 전공을 정말 특화시키고 전공인으로서 성장하는 데 필요한 조치가 됐다. 이렇게 네, 그렇게 되는 이해하실 부분이죠. 수 있겠습니다. 예. 그러면 지금 학기 운영 유연해진 부분은 학교 입장에서 굉장히 또 학생 입장에서 좋은 부분인데 학과 간에 아니면은 대학 간의 칸막이도 사실 좀 높지 않나라는 생각을 많이 해보고 있는 상황이거든요. 많은 분들이. 네. 이를 위해서 이제 도입되는 게 융합전공제인데요. 네. 이 융합전공제가 어떤 내용인지 궁금합니다. 좀 설명 부탁드릴게요. 기존에 그 연계 전공이라는 게 있었습니다. 네. A학과하고 B학과가 그러니까 새로운 전공을 만들었는데 예. 예컨대 뭐 언어학과하고 컴퓨터학과가 모여서 네. 그러니까 그 뇌 기반 학습을 할 수 있는 전공을 만들었는데 예. 이 경우에도 언어학과 전공을 그러니까 100% 이수를 하고 예. 그러니까 60학점에서 70학점 정도를 이수를 하고 부전공이나 예. 복수전공 형태로만 할 수가 있었어요. 그렇죠. 근데 이런 제약을 저희가 좀 풀어드리려고 하는 겁니다. 네. 어떤 내용이냐면 그러니까 원 소속학과인 언어학과나 뭐 이런 컴퓨터학과든 아니면 드론 전공이라고 하면 기계공학과나 항공공학과 네. 전공을 하지 않고 드론 전공만 하더라도 예. 그러니까 그 드론 전공을 한 것으로 학위가 나갈 수 있도록 길을 좀 열어드리는 것이고 예. 학생 입장에서는 새로운 그 산업에 필요한 그 그렇죠. 기술이나 기술. 그 예. 전문성을 예. 단기간에 키워나갈 수 있기 때문에 아. 그러니까 필요에 따라서 학교가 이런 전공들을 예. 운영할 수 있는 길을 터준 겁니다. 그렇군요. 예를 들면 뭐 IT 기반의 생명공학을 합친 또 하나의 융합 과목이 생길 수도 있는 네. 거고요. 그러면서 여기서 중요한 것은 또 하나 학과 개편을 저희가 예. 강조하지, 그러니까 요구하지 않기 때문에 네. 그러니까 학내에서 그 전공 개설하거나 이런 부분들이 좀 자유롭게 갈 수 있을 걸로 기대를 합니다. 그렇군요. 그러면 뭐 법적으로 어떤 전공을 해야 어느 학교에 아니면 어느 뭐 업에 취업할 수 있다 이런 제한적 틀 같은 경우는 제도적으로 좀 보완이 되는 건가요? 그런 부분들에 대한 고려보다는 예. 그러니까 학교가 그 드론 전공을 심화해서 가르치려고 하더라도 예. 그 원소속학과 전공 이수가 필수가 붙어 있기 때문에 선행 깔려 있기 과목을 해야 때문에 되니까, 선행학습이 필요로 하니까. 그러니까 이쪽 전공을 예. 한 3, 40학점 이상 교육하기가 좀 어려운 측면이 있었거든요. 그런 부분들이 조금 열리게 되는 겁니다. 그렇군요. 그러니까 네. 총 학점 시간은 채우되 그 비율을 좀 조정해서 네, 그런 좀더 부분에 현실화 있어서 시켰다 이거네요. 자율적으로 결정할 수 있는 예. 그 폭을 넓혀드린 거로 볼 수 있겠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러면 융합전공제 도입에 따라서 이제 전공 선택이 더 다양해진다는 얘기인데. 네, 그러고 또 하나는 이 융합 전공은 예. 기존에는 학교 내에서 예. 학과 간 칸막이는 그 저희가 좀 터준 걸로 볼 수 있는데 네. 기존의 연계 전공 같은 경우는 학교 내에서 주로 이루어졌거든요. 예. 학교를 넘어서지를 못했는데 그렇죠. 예컨대 A 대학의 기계과가 잘하고 네. B 대학의 소프트웨어랑 자동차가 잘한다. 예. 그럼 미래 소프트웨어 자동차학과 같은 무인 자동차 같은 예. 그런 전공 과목도 그러니까 A 대학과 B 대학이 공통 학교가 개설을 해서 경계를 넘어서서도 그 전공을 그렇군요. 개설할 수 있도록 하는 그러면 것도 그렇게 포함됩니다. 개설된 경우에는 A 학교와 B 학교의 동일한 전공과가 동일하게 운영되고 다양한 인원은 더 추가로 확보할 수 있고 이런 개념인 건가요? 동일하지는 않더라도 그 무인 자동차든 드론이든 예. 요 전공과는 관련되고 예. 그러니까 양쪽에 완전 동일한 학과가 있어야 되는 것은 아닙니다. 그렇군요. 예, 조금 이 새로운 전공을 구성하는 네. 학과가 있으면 가능합니다. 그렇군요. 일단 뭐 교강사, 시간 강사의 어떤 순환 이런 개념에 있어서는 좀 더 윤활성이 생기겠다 생각이 들고요. 지금 질문 드리다 말았는데 지금 융합 전공 도입이 되면 네. 결국은 전공 선택 가능하다는 얘기인데 네, 그렇습니다. 새로 도입되는 전공 선택제는 어떤 내용 담고 있습니까? 기존에는 원 소속학과 전공을 예. 이수를 필수적으로 하고 그러니까 복수 전공이든 그렇죠. 부전공이든 학생 설계한 전공을 할 수가 있었는데요. 네. 그러니까 학생이 학칙이 정하는 범위 내에서 그러니까 새로 만들어진 융합 전공만 해도 되고 네. 원 소속학과 전공만 해도 되고 예. 그리고 학생 설계 전공이나 아니면 연계 전공 이런 것 중에서 예. 그러니까 원하는 전공만을 집중적으로 학습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그렇군요. 그러면 전공 이 전공 선택제입니다. 선택제를 선택한 학생들 같은 경우 네. 이제 저마다 집중했던 시간들이 다를 수도 있겠네요. 과목별로. 그럴 수도 있겠지만 전공이라는 것이 기본적으로 그러니까 분야와 상관없이
전공 필수 학점이나 선택 학점 같은 네. 것들은 학교가 자율적으로 정할 텐데 현재와 크게 다르진 않을 걸로 예상이 됩니다. 그럼 큰 혼선은 빚어지지 않는 범위에서 네. 전공을 좀 더 선택을 유연하게 해준 부분이다. 자, 그럼 이제 이 유연해지는 부분 좀 넘어서 또 한번 생각해 보겠습니다. 입학 전에 학습 경험도 중요하지 않나 요즘 이런 생각들 많이 하는데요. 예를 들면 뭐 대학이나 대학원 진학할 때도 전공, 전 직장에 다니던 경력들을 전공화하는 부분도 좀 생각해 보는 부분인데 이런 경우에 학점으로 인정받을 수 있는 제도도 포함이 되는 거죠. 네, 그렇습니다. 이번에 저희가 그 전문대학이나 산업대학에서는 기존의 그 연구소나 네. 아니면 산업체에서의 그 직장 경험이나 연구 경력 등을 학점으로 인정하는 방안이 시행이 되고 있었습니다. 예. 근데 대학원이나 대학 같은 경우에는 이 부분이 인정이 되지 않고 있었는데요. 네. 선진국 일반이나 그리고 연구소, 뭐 구글이나 테슬라든 한국에 있는 예. 유수 기업에서 연구 활동을 한 부분이 학점에 상응하는 그리고 전공과 유관한 부분이라면, 네. 그러니까 졸업 학점의 5분의 1선 정도까지는, 5분의 1선에서요. 그러니까 전부 다 인정하는 문제는 그 사회자님께서 말씀하셨다시피 조금 다른 논의도 있을 수 있고요. 예, 예. 그러니까 일단은 5분의 1 수준까지는 전공 연관성 등을 고려해서 할 수가 있을 것이고, 단순히 계산해보면 한 28학점 정도 되네요. 30학점이네. 그건 학부 같은 경우는 그럴 예, 거고요. 그렇죠. 석박사 과정이라면 한 30학점에 그렇죠. 한 두세 과목 정도, 예, 예. 그 정도 범위 내고, 예. 이렇게 하다 보면 그 첨단 산업 분야에 있는 그 연구원이나 이런 분들이 네. 학교에 와서 수업을 조금 더 많이 듣게 된다면 산학협력도 충분히. 조금 더 활성화될 것으로 기대를 합니다. 그러네요. 굉장히 기대할 부분이 많아지는데 이제 뭐 졸업유예 제도가 있고요. 또 대학 간 복수학위, 또 4학년 전과 부분이 있고요. 이게 사실 4학년 때 전과한다는 게 쉽지 않은 상황인데 이게 가능해집니다. 이런 제도들은 어떤 측면에서 도입 결정이 된 건가요? 대학 간 복수학위에 대해서 먼저 말씀을 드리면 예. 조금 전에 그 융합 전공 같은 경우도 그 대학의 경계를 넘어서서도 그 전공을 할 수 있다고 네. 말씀드렸잖아요. 그렇게 되면 학위는 어느 학교에 학위가 나가냐 이런 문제가 발생할 수가 그렇죠. 있거든요. 예. 근데 현재 지금 외국 대학하고는 복수학위 공동학위를 인정을 하고 있는데 국내는 공동학위만 인정을 하고 있습니다. 예. 그런 측면에서 그 복수학위까지 인정을 하게 되면 그러니까 양쪽 대학에서 동시에 설치한 전공이라든지 예. 양쪽 대학의 공동교육 과정이 실제 운영이 되게 되면 네. 두 개 학교 명의의 학위를 같이 학위 주는 두 개. 효과가 예. 있을 수 있겠고요. 4학년 전과 같은 경우는 네. 그러니까 제도적으로 2, 3학년만 허용되던 졸업 전과를 예. 학칙에 대학이 원한다면 예. 4학년까지도 전공을 좀 이동할 수 있는 폭을 그렇군요. 자율적인 기준에 의해서 예. 할 수 있도록 이 부분은 지금 시행령 개정 작업 중에 그렇군요. 있습니다. 그러니까 융합 과정을 전공하게 되면은 A 대학 학부 내지는 뭐 석사 졸업장을 받고 또 B 대학에서도 석사 학부 졸업장을 또 받을 수 있다. 두 개 명의로 학위가 복수로. 나갈 수도 있고, 그거는 그렇죠. 양쪽 대학의 협약이라든가 이런 부분에 또 대해서 자율성이 또 있는 부분이고요. 그렇습니다. 알겠습니다. 뭐 굉장히 다양해지는데 이제 대학 학과 학기 모든 게 변화해집니다. 우리 기존의 고정관념으로는 이해하시면 안 될 것 같고 좀 크게 빨리 적응을 하셔야 될 것 같은데 대학 수업에 있어서 이제 그 시공 제약 개념도 많이 없어진다 얘기를 하거든요. 네, 그렇습니다. 이 부분은 어떤 내용인지 좀 부탁드립니다. 이번에 예. 그 이동식 수업과 원격 수업을 저희가 네. 관련된 내용을 좀 발표를 했는데요. 이동식 수업이라는 것은 교수가 네네. 지금까지는 학생이 학교로 찾아가서 수업만 그렇죠. 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그 직역이라든가 그러니까 농산어촌에 있는 교사나 아니면 전방에 있는 군인, 예. 국가대표 선수촌에 입소한 선수 같은 경우는 학습 기회를 박탈당하는 사실상. 그렇죠. 그렇지만 학교로 갈 수 있는 시간적, 거리적 제한이 예. 있었기 때문에 예. 이런 경우에 한정적으로 교수가 그 지역을 방문을 해서 네. 뭐 선수촌에 있는 그 강의장이라든가 아니면 지역교육청의 예. 시설을 활용해서 한두 과목씩 수업을 하게 되면 계속 학습의 기회를 그렇죠. 가져갈 수 있는 측면이고요. 원격 수업 같은 경우는 그러니까 지금 무크라든가 일반적인 온라인 수업 네네, 등이 온라인 확대가 수업. 되고 있는데 예. 질적 수준을 좀 보장을 해줄 필요가 있을 것 같아서 네. 저희가 원격 수업 운영 기준을 제정해서 네. 졸업학점의 20%까지 명시적으로 취득을 할 수 있도록 하고 그렇군요. 대학원 같은 경우는 아예 좀 막혀 있었는데요. 예. 대학원도 필요에 따라서는 원격 수업을 통해서 예. 수업을 학교 내든 뭐
타 학교와 같이 수업을 하던 이런 부분들을 좀 열어드리는 그렇군요. 부분입니다. 지금 생활 환경 변화에 딱 맞춘 교육제도 변화 아닐까 싶은데요. 일단 학력 단절 막을 수 있고요. 네. 찾아가는 교육이 이루어지니까 네. 뭐 원하는 또 고퀄리티의 교육 높게 받을 수 있겠다 생각 들고요. 지금 또 재미있는 부분이 있습니다. 이게 이런 생각 해봤을까 싶은데요. 해외 진출이 다양해진다. 대학 해외 진출 얘기는 할 수 있지만 프랜차이즈 방식으로 해외 진출입니다. 이거 사실 놀라운 부분인 것 같은데 어떤 방식인지 좀 구체적으로 설명 네, 조금 부탁드릴게요. 생소하실 것 같습니다. 프랜차이즈 하면 저희 뭐 주변의 식당이나 네. 이런 것들은 많이 보셨을 텐데요. 저희가 국외 진출 내지는 국내 대학이 외국에 진출을 하는 방식은 지금 현재는 네. 해외 분교를 설치하는 방식이 그렇죠. 있습니다. 예. 근데 해외 분교를 설치를 하려면 많은 재정적인 투자가 수반돼야 되는 어려움도 있고요. 그렇죠. 진출했을 때 그러니까 거기에 상응하는 네. 일정한 보수를 받을 수 있냐 이런 부분도 또 있을 수가 있습니다. 예. 그런 측면에서 저희가 프랜차이즈 방식이라고 하면 여기서는 국내의 교육 과정을 외국 대학에 그대로 교육 과정 운영권을 수출한다고 보시면 됩니다. 방송으로 치면은 플랫폼을 수출하는 그런 개념이네요. 네, 그런 개념에 같습니다. 그리고 개발도상국이라든가 이런 국가에서 국내 대학 학위 수요들이 좀 있으세요. 네. 그렇지만 질적 수준을 저희가 담보해야 되기 때문에 그러니까 제한적 과정에 있어서 그러니까 이렇게 진출할 수 있도록 하고요. 국내 대학 전임 교원이 외국에 나가서 4분의 1 이상 수업을 하는 경우에는 제한적으로 국내 학위를 수여할 수 있는 것도 저희가 같이 포함을 했습니다. 그렇군요. 네. 이제 뭐 외국의 대학 분교 만드는 부분은 사실 어려운 부분이 아니다 이렇게 받아들일 수 있는 상황이 된 것 같은데요. 뭐 교육 과정과 내용을 전수하는 게 핵심 아니겠습니까? 네, 그렇습니다. 그렇죠. 그러면 국내 대학들이 개별적으로 접근한다기보다는 공동으로 나가는 경우도 가능하다는 얘기죠? 네, 개별 대학의 경쟁력이 있으면 개별 대학이 단독으로 나갈 수가 있는데요. 예컨대 뭐 한국어나 뭐 영상이나 문화 이런 교육 한류 측면에서 외국 대학에서 한국 대학의 교육 과정이라든가 한국의 학위를 원하고 있는 상황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그러니까 한 개 대학이 아니라 2개 대학의 경쟁력이 결부가 되면 조금 더 경쟁력이 있겠다 싶으면 컨소시엄을 구성해서 진출하는 것도 저희가 이번에 허용하는 것으로 그렇게 시행령 개정을 준비하고 있습니다. 일단 대학 간 소통의 벽도 허물어질 것 같고 굉장히 좋은 기회가 많이 창출될 것 같습니다. 기존의 대학 경쟁력보다 훨씬 더 원활해진 부분으로 바뀔 텐데요. 적응을 빨리 해야겠습니다. 네, 지금까지 대학 경쟁력 향상을 위한 학사 운영제도 개선 방안 주요 내용 살펴봤습니다. 자세한 내용 함께해 주신 교육부 대학학사제도과 김형기 서기관, 오늘 나와주셔서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